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이원기입니다. 오토데스크 제조 온라인 세미나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에 진행할 내용은 사출 성형 공정에서 냉각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제를 잡아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출 성형 해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냉각 해석에 대한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컨퍼머 쿨링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다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조 및 해석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출 성형 공정에서 이제 냉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냉각 기술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룰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펌 쿨링에 대한 이제 금형을 이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오토데스크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오토데스크는 보시는 것처럼 한 2006년부터 제조 및 해석이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획과 어떤 운영, 그리고 이제 생산하는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제조와 관련된 솔루션들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조 해석,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구조 해석, 그리고 이제 연료체 유동 해석, 성형 해석, 그리고 복합 소재와 관련된 구조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층 과정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네팝이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에서는 사출 성형과 관련된 이제 몰드 플로우와 그리고 적층과 관련된 이제 네팝, 이 두 가지에 대한 솔루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성형 공정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사이클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먼저 이제 사출 주입하는 시간,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냉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금형이 열리고 닫히는 이런 하나의 사이클을 진행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충전하는 이 시간 같은 이적시 타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초 이내, 그리고 보압 과정 같은 경우는 한 10초 이내 정도 진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냉각하는 이 시간은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뭐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전체 사이클 부분에 있어서 이 냉각 시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많은 현장에서는 이 냉각 시간을 이제 줄이는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반적인 사이클 타임을 이제 줄임으로써 이 부품 가격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부분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냉각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이 사이클 안에서 이제 이 영향을 주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이제 뭐 재료, 그 다음에 제품의 살두께, 그리고 냉각 기술, 이런 것들이 이 사이클 타임을 이제 결정하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팩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냉각 설계가 성형하는 제품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이제 표면 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외관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균일한 냉각이 진행되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품 안에서 이제 잔류력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예, 그런 이 잔류력에 의해서 결국엔 또 이제 변형이 발생되고, 즉 결국에는 이제 균일한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변형을 이제 유발시키는 하나의 이제 요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비용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는 연관이 있을 텐데, 추출 시에 이제 부품 온도가 어떻게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추출하는 시간 자체가 이제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즉 그거는 이제 사이클 시간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냉각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이제 한 40초 정도 되는 이제 사이클 시간을 약 한 31초까지 약 9초 정도 이제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을 이제 사진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즉 이런 냉각 설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사이클 타임을 줄여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냉각 설계가 이제 왜 최적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냉각 라인을 결국에는 어떻게 설계했냐, 금형 안에서 이제 냉각 라인을 이제 어떻게 설계를 했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그 가운데 이제 그 캐비티 안에 이제 제품이 이제 성형이 될 텐데, 이 제품 주변에 이 사용되는 이 캐비티 이 주변에 냉각 라인이 좀 이제 넓게 이제 재 있을 때랑 좀 가깝게 되어 있을 때랑 거기에 대한 이제 온도 차이가 이제 난다는 것을 이제 해석적으로도 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실제로도 실제로도 이런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큰 직경을 가진 냉각 그 라인, 냉각 채널을 이제 설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그 직경을 좀 작게 하더라도 좀 균일하게 좀 많게 좀 그 설계를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제품의 이제 형상, 또 이제 사이클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몰드플로우라는 안에서 이제 냉각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드플로우 안에서는 진행되는 이제 냉각 해석은 결국에는 그 열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 그림처럼 그 금형의 이제 그 뜨거운 부분과 이제 차가운 부분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제품이 뜨거운 부분이 이렇게 그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박스 형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런 그 모서리 부분이 안으로 이제 말리는 이제 이런 불량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원인을 보자면은 이제 이렇게 꺾여지는 이 코너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열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수축 편차, 열에 의한 수축 편차에 의해서 이제 안으로 이제 말리는 어떤 이런 그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부분을 이제 냉각 해석을 통해서 그 전반적인 제품의 이제 금형 온도 분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그 하나의 그 주황색으로 보여지는 이 하나의 제품에 있어서 이제 그 외곽 그 상측에 있는 부분과 이제 코어 측, 하측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점에 대한 어떤 온도 분포를 이제 확인하자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제 높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이런 그 사이클을 이제 이런 이제 플러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높게 형성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수지가 들어왔는 그 시점이 거고, 이제 수지가 이제 고화되면서 점점 이제 그 금형 온도도 같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이제 몰드플로우에서는 이 전체적인 사이클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아니면은 하나의 이제 평균적인 어떤 값을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하나는 저희가 BEM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FEM이라는 방법입니다. BEM은 보시는 그림처럼 제품을 모델링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냉각 라인만 이제 그 모델링이 같이 되어 있으면은 이 안에 이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은 이제 냉각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무리가 없고요. 반면에 이제 FEM 같은 경우는 그 제품과 이제 냉각 라인도 이제 모델링 되어야 되지만은 그 금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제 메쉬로 만들어져서 이제 모델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형 안에서 그 볼 수 있는 어떤 온도 분포, 그 시간에 따른 이제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즉 그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FEM을 활용을 해야 되고, 이제 BEM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전체 사이클 시간에서 평균 온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BEM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경계에 대한 통해서 이제 열에 이동하는 부분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제 평균적으로 어떤 결과값을 이제 제공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즉, 정상 상태에서의 한 사이클의 평균 금형 온도를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지가 그 순간적으로 이제 충전됐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이제 계산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부품 그 주변에 부품의 이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이제 금형 측면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부품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냉각 라인에 있어서 각각의 이제 온도 분포가 이제 냉각수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흐르게 될 텐데, 이 냉각수의 온도가 어떻게 이제 그 흐르면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BEM 통해서 좀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업들에서 현재는 이 BEM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냉각 채널이 적절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최적화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방법은 이제 FEM일 텐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에 따른 어떤 그 금형 온도에 대한 변화를 이제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먼저 하나는 그 평균 온도, 즉 이거는 BEM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델링된 이제 금형의 어떤 그 온도를 이제 하나의 값으로만, 이제 사이클 전체 사이클에서 하나의 값으로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 두 번째 방법은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그래프처럼 온도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그 FEM 해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공하는 옵션은 그 실제 그 사출이라는 어떤 그런 공정을 감안했을 때 처음에 이제 금형을 이제 그 사출기에 이제 그 설치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 성형하는 순간부터 온도가 어떻게 이제 그 상승을 하게 되는지를 이제 각 사이클마다 이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그 이 FEM 그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그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좀 더 빠른 시간을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해석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 마지막 이 전체 이제 그 사이클에서 온도가 어떻게 이제 그 정상 상태까지 상승하는지까지 이제 확인하려면은 좀 굉장히 많은 좀 시간이, 그리고 또 그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리소스가 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단순히 이제 그런 금형 온도에 대해서 이제 그 변화를 이제 FEM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단순히 그런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좀 약간 고급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 또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 그 해석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RSCCM이라고 불리는 이제 Rapid Heat and Cooling 그 방법입니다. 즉 금형을 거의 수지 온도와 거의 동일하게 이제 그 좀 빠른 속도로 이제 그 급속하게 이제 가열을 시킨 다음에 이제 냉각시키는 이런 방법을 이제 그 해석을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FEM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런 이 RHCM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외관적으로 이제 많은 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우측 아래에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그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냉각 채널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냉각 채널만 했을 때는 이렇게 좀 거친 형상의 어떤 그런 이제 표면을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RHCM 공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좀 표면이 좀 이제 반짝반짝하는 이제 어떤 광택을 내는 어떤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웰드 라인이 이제 형성되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금형 온도가 이제 수지 온도가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그 되다 보니까 이제 수지가 그 서로 이제 그 서로 만나는 어떤 그런 이제 구간, 즉 이제 웰드 라인이 형성되는 그 구간에 있어서 이제 웰드 라인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 또는 스팀, 그리고 어떤 이제 전기적 어떤 그런 효과나 아니면은 이제 인덕션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RHCM 이제 공법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외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을 우리가 이 RHCM 공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어떤 이제 월드라인 또는 어떤 이제 변형과 이제 사이클 타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도 이제 효과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RHCM 공법 중에 이제 그 인덕션, 이제 그 전자기 유도를 이제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전자 유도를 이용한 이제 그 RHCM 공법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보다는 좀 더 그 금형의 어떤 그 온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어떤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공법을 이제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제 구현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금형 안에 이제 그 유도 가열선이 이제 포함되는 경우에 이제 한해서 이제 제공이 되고, 그 외에 이제 그 금형 외에 이제 어떤 그 유도자기선이 이제 있는 이제 해서 이제 그 금형의 온도를 이제 높이는 어떤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 현재 이제 지원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또 지금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 컨포머 쿨링,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형상 적응형 이제 냉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는 그림처럼 그 제품 형상에 맞게끔 이제 냉각 설계가 이제 된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형상의 이제 냉각 채널의 이제 구현이 가능한 이런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냉각 채널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방법을 의해서 이제 구현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금속 프린팅 이제 방법으로서 이제 금형을 이제 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컴파운드 쿨링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이 금형 전반적으로 이제 온도가 이제 균일하게 이제 분포를 이제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변형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품 표면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개선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균일한 이제 그 온도를 이제 구현할 수 있겠고 또 특정 이제 열이 집중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을 이제 그 해당 부분에 이제 냉각 채널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좀 낮은 이제 온도를 이제 적정한 온도로 이제 그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사이클 시간을 이제 절감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에너지도 이제 그 절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몰드프로는 이제 그 화출형 해석 안에서 이제 전산 그 유체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어떤 CFD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컴파운드 쿨링 부분의 그 해석을 이제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냉각 채널 자체를 그 기존의 그 몰드프로 안에서는 그 빔 메쉬라고 하는 이제 1차원 메쉬를 활용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그 컴파운드 쿨링 같은 경우는 이 빔 메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3차원 메쉬를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냉각 채널 안에 그 흐르는 유량의 어떤 이제 흐름 그리고 또 온도 또는 이제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물이 정체되는 어떤 그런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그 뜨겁게 그 점점 이제 온도가 이제 상승하게 될 텐데 그런 정체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서 어떻게 개선할 대한 부분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대표적인 해석 결과가 이제 어떤 그 채널 안에서 이제 그 물이 이제 흐르는 이제 속도,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압력의 분포 이런 것들을 그 컴파운드 쿨링 그 냉각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것이 이제 파트가 아니고 이제 냉각 채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냉각 채널 안에서 이제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그 해석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 특히 이런 중간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는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데드존 혹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물이 정체가 돼서 점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온도가 점점 상승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안에서도 이제 온도 그 채널에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드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붉은색으로 이제 그 형성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방향성을 좀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냉각 채널에 대한 또 온도 분포 그리고 또한 그에 따른 이제 제품에 대한 온도 분포도 이제 동시에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금형에 있어서 그 제품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이제 분포가 되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결국엔 이제 컴파운드 쿨링이라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FEM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냉각 채널 같은 경우는 기존의 1차원 메쉬가 아닌 그 어떤 3차원 메쉬를 통해서 이제 진행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보신 것처럼 좀 약간 길게 생긴 하나의 좀 이제 부품이겠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컴파운드 쿨링 어떤 그 냉각 채널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방법에 의해서 이제 그 구현했을 때 이 둘 간의 어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기존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거의 한 170도 정도 이제 온도가 형성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컴파운드 쿨링을 활용하게 되면은 약 한 128도 정도로 이제 크게 이제 온도를 이제 낮출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최대 이제 온도에 대한 어떤 편차가 이제 크게 이제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사이클 타임, 전반적인 이제 사이클 시간 경우도 기존에는 약 한 12.5초였다고 하면은 이거를 8초대로 이제 줄일 수 있는 약 4%, 약 4초 정도 이제 줄여서 어떤 이런 이제
결국에는 이런 사이클 타임을 줄였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비용과 연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시간당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개수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펌 쿨링을 위해서는 한 400개 이상 정도 이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기존 방법으로 해서는 한 290개 정도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편차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컨펌 쿨링이 왜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냉각 채널을 구현하기 어려운 이제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소형에다가 좀 공간이 굉장히 좁은 영역 같은 경우는 왜 이 컨펌 쿨링이라는 어떤 이런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이제 그림은 이제 컨펌 쿨링을 적용했을 때 어떤 변형에 대한 형상이고, 아래는 기존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됐을 때 변형에 대한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제품의 어떤 균일도가 좀 많이 불균일합니다. 좀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제 변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컨펌 쿨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매끈한 어떤 그런 형상을 이제 보인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기존 방식대로 냉각 채널 설계를 하고 이제 진행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안에 깊숙한 영역에서는 온도가 적절하게 빼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측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안으로 이제 말리는 어떤 이런 이제 불량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컨펌 쿨링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부분까지도 이제 냉각 채널을 이제 삽입하고 이제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열 제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게 되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변형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컨펌 쿨링은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이제 설계 방식입니다. 즉, 냉각 채널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배프를 이제 설계를 해서 냉각수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림의 경로처럼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즉, 이 가운데 부분에서 좀 멀어지게 되는 이런 측벽 같은 부분은 거의 열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전체 이제 제품에 대한 영향을 이제 준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냉각 채널을 이제 구현을 할 수만 있게 된다면 좀 더 전반적으로 이제 제품 표면에 있는 온도를 균일하게 구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런 컨펌 쿨링에 대한 어떤 모델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먼저 퓨전 360이라는 소프트를 통해서 이 냉각 채널을 먼저 설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설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형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 냉각 설계가 적절하게 설계가 됐는지, 그리고 온도가 결국엔 균일하게 구현이 되는지, 즉 금형 온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적층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프린터로서 이 금형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이 적층하는 과정 중에 이 금형이 변형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금형 내에서도 이 적층하는 과정 중에 응력이 또 집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층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절삭 가공하는 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이제 마감 처리를 하는 이런 공정까지도 파워이라는 소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오토데스크에서는 하나의 각각의 이제 솔루션으로서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퓨전 360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이제 화면입니다. 즉, 이 안에서
그 기존에 이제 설계된 어떤 그 금형 설계된 이제 모델을 이제 불러 들어와 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냉각 채널만 이제 설계를 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 이 안에서 꼭 냉각 채널만 설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이제 부품도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설계가 가능하고 그 퓨전 360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이게 설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간단한 이제 구조 해석 또 이제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절삭 가공과 또는 이제 프린팅하는 가공의 어떤 이제 준비 과정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냉각 라인을 이제 설계를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지금 과정을 이제 보고 계시고요. 예. 각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냉각 설계가 이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결국엔 이것을 그 성형해석에서 정말 저쪽까지 설계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성형해석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시는 건데 보신 것처럼 이제 그 모델에 대한 부분을 있고 그다음에 냉각 채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냉각 그 3D 채널이라고 이제 설정을 하게 돼서 그 상측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이제 1차원 메시 그리고 하측에는 컴펌 쿨링 그 냉각 채널은 이제 3차원 메시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과연 공정 조건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런 조건들을 이제 설정하게 돼서 이제 해석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그 냉각 채널 안에서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품 또는 이제 금형에 있어서 온도 분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컴펌 쿨링이 적용된 부분이 좀 더 이제 온도가 좀 이제 낮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검증이 되었다 하면은 이 해당 모델을 그 이제 적층하는 이제 과정에 있어서 이제 준비를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파워쉐입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그 프린터 안에 위치를 어떻게 적층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모델 수정이 또 어느 정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적층하는 어떤 그런 그 해석의 환경에 맞게 그런 간단한 이제 작업을 좀 갖춘 다음에요. 그 다음에 넷팝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모델을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금형 그 냉각 채널이 지금 잘 들어와 있는 것도 이제 그 단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그 해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는 과정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넷팝 시뮬레이션이라는 어떤 이런 UI를 가진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그 점점 하나의 레이어가 이제 쌓여가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그 어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는 이제 응력에 대한 부분이 어디가 좀 집중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넷팝 시뮬레이션이라는 그 적층 해석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는 단순하게 이제 한 번에 프린팅 과정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그 이후에 있던 열 처리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응력을 좀 이제 완화시키는 이제 그런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이제 변형이 좀 개선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 번에 그 설정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까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능도 이제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금형에 대한 그 적층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확인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으로는 저 금형을 결국에는 이제 마감에 대한 부분도 과정도 이제 거쳐야 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파움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마감을 할 수 있는 그 공구에 대한 이제 경로를 그 설정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에 따라서 그 공구가 어떻게 그 지나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제품이 어떻게 이제 그 주변을 이제 표면 마감 처리를 해주는지를 그 파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네, 좌표 설정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뒤로 당겨 보자면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공구가 이제 지나가는 경로를 이제 생성하게 되고 이제 그에 따라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공대로 이제 잘 나간지 또는 이제 충돌하는 어떤 그런 것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파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컴펌 쿨링이라는 것을 제공할 때는 결국에는 그 프린터라는 어떤
프린팅이랑 방식을 좀 적용을 해야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현재 동영상은 기존에 하는 방식, 그 금형 제작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건들을 통해서 이제 내각 채널을 이제 생성하고 또 이런 그 공구를 통해서 이제 그 표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각 절삭 가공을 진행을 하는 어떤 이런 과정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즉 필요한 부분만 한해서 이렇게 그 적층하는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컴파운드 쿨링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보신 그런 그 동영상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금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이즈가 큰 이제 금형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금형 전체를 다 그 적층하는 과정을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즉 금형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부분에 어떤 제약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비용적인 굉장히 좀 많은 그 원재료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저 비용적인 부분이 또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전체 금형을 이제 한 번에 다 이제 프린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냉각 채널로 이제 하지만은 이제 특정인 냉각 채널 구현이 좀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는 이제 이런 그 PBF 방식을 통해서 그 해당 부분만 그 적층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프린팅으로서 이제 금형을 이제 만든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컴파운드 쿨링을 실제로 이제 적용하고 있는 그 회사들,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PBF 방식을 이용해서 그 금형을 이제 그 프린팅, 즉 출력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출력을 해서 이제 활용을, 즉 기존 금형에다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활용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BF 방식은 사실 그 굉장히 비싼 이제 공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한 500만 원에서 한 그 1000만 원 정도 사이 하나의 파트를 만드는데서 이 정도 이제 비용이 든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 또는 형상이 또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상까지도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단순히 적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한 가지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 PBF 방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적층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게 좀 그 PBF 방식이 갖고 있는 좀 제한적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의 그 빌드를 하는 데 있어서 약 한 그 5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의 뭐 파우더 비용, 그다음에 어떤 이제 이 아래 부분을 이제 빌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빌드랑 이 제품이랑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분리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또 이제 이런 이제 빌드를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재활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재가공하는 어떤 그런 비용, 이제 전반적인 비용을 이제 들어간다면 약 한 이제 뭐 6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적층하는 과정 중에 이제 어떤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실제 그 프린터에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리코터 블레이드랑 이제 충돌이 됐을 경우에 결국에는 기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떤 이제 그 망가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됐고 또 더더군다나 이 제품에 있어서도 그런 충돌이 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불량 그 현상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버려야 되는, 결국엔 즉 이 비용 전체를 다 이제 그 버려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석을 통해서 미리 그 검증을 해가지고 어떤 그 프린팅 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들, 그리고 또한 이제 제품의 어떤 이제 그 출력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어떤 형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형이 됐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각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런 이제 손실되는 이제 비용 부분을 이제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런 그 적층하는 과정들을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것을 이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성능 해석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즉 마찬가지로 그 실제 부품을 이제 제작하기 전에 어떤 이제 그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변형이나 또 그 다른 이제 불량 같은 경우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예측을 해서 이제 설계병을 해가지고 좀 어떤 그 제품이나 또는 이제 공정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좀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 사전에 그 검토할 수 있는 어떤 해석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또 전반적인 이제 제작 비용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횟수를 좀 줄일 수가 있고, 반복적인 이제 작업 횟수를 이제 줄일 수가 있고, 네, 비용적인 부분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제품의 어떤 제작이나 어떤 그 납품을 하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이제 리얼타임 이제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해석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통해서 몰드프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모든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제 그 불량들을 이제 사전에 미리 그 파악을 해서 이제 그런 불량들을 사전에 제거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제 그에 따른 이제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변형 및 뒤틀림 또는 어떤 지지대 파단, 그리고 리코터와의 어떤 충돌, 그리고 이제 온도와 관련된 어느 부분이 굉장히 그 높게 형성되고 어느 부분은 그 이런 금속 분말이 제대로 이제 그 녹지 않아서 제대로 이제 어떤 그 고화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변형 및 뒤틀림 그리고 지지대 파단 어떤 이런 리코터 충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다 이제 변형 그 부분과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측에 보시는 그 두 가지 그 그림에 있어서 하나는 이제 실제 그 그림이고 이제 이건 해석으로 이제 표현한 그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마우스 포인터로 이제 보이는 이 부분이 실제 그 사용되는 이제 제품 부분은 아니고 이제 그 제품이 이제 적층하는 과정 중에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그 처지는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세워놓은 이제 지지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이 부품이 이제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은 결국엔 이 지지대와 이 제품의 어떤 경계되는 이 부분이 그 크랙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크랙이 발생함으로써 결국엔 이것 또한 이제 하나의 이제 불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 개에 대한 부분도 다 이런 불량과 관련된 이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적층 해석을 통해서 어디가 이제 그 변형이 되고 어느 시점에 변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적층 해석하는 부분만 한 번 더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동영상과 동일한 이제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빌드를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그 적층 해석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그 장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런 장비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장비 사이즈를 우리가 확인을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해석이라는 어떤 환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서 먼저 그 재료 및 이제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설정을 이제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이 부분이 이제 빌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빌드 위에 전 하나씩 이제 적층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보시면 이제 적층하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빌드는 그 실제 이제 그 프린트하는 이제 과정 중에서는 계속 재사용되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메시를 이제 어떻게 이제 세팅할 건지에 대한 부분의 조건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층 해석 과정에서는 그 사용하는 메시가 일반 몰드프로와 좀 다르게 이제 여기서는 복셀 메시를 활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그 이런 육면체에 대한 복셀 메시가 그 사용이 돼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적층하는 과정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즉 잘 보시면은 그 하단 부분은 빌드 부분은 굉장히 크고 이제 제품 부분은 굉장히 좀 작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랩합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런 해석은 이제 적응형 메시를 좀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기존에 이미 해석이 완료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메시 사이즈를 점점 이제 크게 만들어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 시간을 좀 이제 줄여주는 어떤 이런 장점을 이제 갖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린팅 하고 나서 이제 변형이나 또는 이제 응력이 많이 집중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게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열 처리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설정을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도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해석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제 그 적층하는 그 스타트하는 그 시점부터 적층이 완료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열 처리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샘플로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모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신 것처럼 양 모서리 부분이 그 상단으로 이제 그 좀 빌드 플레이트이긴 하지만은 이제 좀 상승되는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오토데스크는 이렇게 그 컴펌 쿨링에 있어서 그 앞서 보여준 것처럼 어떤 그런 전반적인 어떤 퓨전 360이라는 소프트웨어부터 이제 펌이라는 그 접사 가공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하나의 어떤 프로세서를 이제 그 솔루션으로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 현재 저 오토데스크는 그 이런 그 컴펌 쿨링 냉각 채널을 그 사람이 직접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컴퓨터가 그 어떤 최적화를 이제 찾아주는 어떤 설계안을 찾아주는 어떤 그런 기술을 지금 현재 그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그 예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오토데스크랑 그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이라는 회사랑 같이 그 협력한 이제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팬에 들어가는 이 모델에 들어가는 이제 모형 금형이긴 하지만은 이제 상측과 하측에 대한 이제 그 냉각 채널을 보신 것처럼 이제 사람이 직접 설계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죠. 즉 이제 컴퓨터가 이 냉각 채널을 이제 찾아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연구 개발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모델링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제품에서 오는 열, 그리고 냉각수의 온도, 그리고 기존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설계된 어떤 그 냉각 채널의 어떤 경로 또는 설계안, 또는 이제 그 어떤 또 금형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사이즈, 또 이런 그 경계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냉각 채널을 그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해주고 점점 이제 그 최적화를 해준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파나소닉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냉각 채널을 실제로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 프린팅 과정도 거쳐서 기존의 그 어떤 냉각 채널과 이렇게 최적화된 냉각 채널을 두 개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본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향후에는 이런 그 초기 디자인 없이 어떤 제품 형상과 이제 어떤 이제 금형에 대한 어떤 그 사이즈, 즉 외곽 형상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수제에서 오는 온도, 그리고 이제 냉각수에 대한 온도, 이런 것들을 잘 그 고려를 해서 초기 디자인 없이도 이제 냉각 채널을 이제 그 알아서 설계해주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걸 제네릭 디자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향후에는 그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토데스크가 좀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진행된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냉각 설계 부분이 그 왜 중요한지, 결국에는 이제 부품 품질과 이제 어떤 이제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냉각 설계가 좀 최적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이제 하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성형 해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BM 방식과 이제 FM 방식, 그리고 그 외에 이제 RHCM이라는 그 방식과, 그리고 오늘 방금 다룬 이제 컨펌 쿨링이라는 부분을 이제 다 그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컨펌 쿨링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적층 과정을, 이런 적층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그 기술에 있어서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런 기술을 이제 사전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적층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불량들, 이런 그런 부분을 이제 사전에 검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나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이제 보실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발표된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고요. 아마 여러분들께 아마 설문지가 아마 그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 그 참여를 좀 진행해 주시고, 한 그 5분 뒤에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신 내용을, 그 질문 주신 내용에 그 확인을 해서 이제 그 답변을 갖는 이제 Q&A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몇 가지 질문 주신 내용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그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딥러닝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이거는 뭐 딥러닝이라는 부분이 그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적용이 되고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토데스크도 이제 딥러닝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현재 그 나름 이제 연구 개발도 이제 진행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결국에는 그 딥러닝을 적용하는 그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답변하는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몇 가지 질문 주신 내용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이제 단순히 이제 온도가 이제 시간 따라서 온도가 그 바뀌는 어떤 그 사이클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이제 데이터화를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그에 따른 어떤 그 냉각 채널에 대한 어떤 형상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최적화된 방법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발표됐던 내용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이랑 좀 유사한 내용이라고 좀 그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냉각 채널을 이제 설계하는 그런 방법, 그건 이제 딥러닝 활용하고 어떤 머신러닝 활용하는 방법이겠고요. 아니면은 어떤 제품의 어떤 그 형상과 갖고 있는 그 현재 갖고 있는 정보만 갖고 가는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나올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토데스크로 이런 딥러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국내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연구 기관들에서 이런 딥러닝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연구 기관들을 잘 이제 찾아보시면은 어떤 좋은 이제 그런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사출 성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문의를 좀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어떤 탈취 프로세스 또는 이제 소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그 다룬 내용하고 좀 약간 좀 다른 이제 그 분야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거는 그 금속 분말을 활용한 어떤 파우더 그 사출 성형 공정이라고 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몰드플로에서는 이 파우더 그 분말이 들어가 이제 사출 성형이 이제 그 구현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몰드플로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 사출 성형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결과물, 즉 이제 금속 분말과 이제 그 주변에 갖고 있는 그 매트릭스 이제 그 플라스틱 수지가 같은 어떤 그런 부품에 대한 어떤 그런 형상에 대한 것만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소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직 해석적으로는 그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그 탈취 프로세스와 이제 소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은 좀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양해를 좀 검토를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구현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보유하고 계신 어떤 제조 공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 3D 프린터 하는 이 프린팅 기술까지 이제 같이 이제 접목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제 고민이신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좀 이제 고려를 그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결국에는 이제 프린트 기술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범위를 어디까지 갖고 가냐. 결국에는 그 프린터 기계에 대한 어떤 투자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확인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금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이제 그 금형 산업이 주로 모여 있는 어떤 그 산업단지에 이런 그 적층 프린터 이런 적층으로 인해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금형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들을 이제 제공하는 어떤 그런 회사들이 요즘에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회사들하고도 이제 같이 어떤 이제 협업하시고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은 굳이 꼭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떤 프린터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이런 그런 그 프린터만 전문적으로 이제 그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은 이제 좀 더 어떤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라고 이제 설명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다루지 못한 내용은 이제 설문조사에서 이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랑 이제 그 다음 주 한 2주 뒤에 이제 저희가 아직 두 가지 이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파워 시리즈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파워밀부터 그 외에 이제 뭐 피처캠 뭐 이런 또 이제 검사할 수 있는 파워 인스펙터라는 이제 파워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캠 전문가께서 이제 한 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이제 그 다음 주인 이제 5월 6일 주에는 5월 6일 수요일에는 이제 연료체 해석인 이제 오토데스크 CFD를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를 좀 드릴 예정이니 많은 이제 관심과 이제 참여를 이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내용 이제 들어주셔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